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요 특종을 또 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희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현으로 중국 간첩단을 압송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키나와 현 나하시로 또 이송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시설에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공조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하시로 이송했다는 거죠.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압송된 데 이은 조처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에 그 조작 가담자가 미국 본토로 지금 압송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식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9일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당선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이치에 있지 않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 내 정보 소식통은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할 일을 제주경찰청장에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걸 역추적해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0년 대선할 때도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 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 생각이 맞네요. 자, 22일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서쪽 건물이 여러 개 있거든요. A, B, C, D 여러 건물이 있는데 A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국 국적자들의 여기서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합숙훈련한 것이죠. 미군은 이미 정보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나하시 그러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오키나와 현이죠. 오키나와 현 나하시 소재 모처에서 지금 비밀리에 구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대한, 이 가대한이
나하시 옆에 있는 건데 미 공군 기지가 있죠. 여기 지금 나하시에 가데아 미 공군 기지와 인접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 기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사한에 정통한 이들 소식통은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하시에서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을 묻자 한국에서는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북한 외에 다른 나라에 간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첩법을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불당에서 간첩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냐 하는 것이지요. 정부와 여당은 간첩법이 있어야 된다는데 더불당에서는 간첩법이 필요 없다.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을 신변을 우리나라에 인도를 못해요. 간첩법 적용이 안 되니까.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지요 21일 열린 탄핵심판 제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보따리를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죠. 야금야금 보따리를 지금 조금씩 풀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들은 미국에 지금 압송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본지는 스카이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선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거쳐서, 그러니까 오키나와 미군 공군 기지를 거쳐가지고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요. 어제부터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인이 아니 이제 이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빠르면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본지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에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댓글 조작, 그러니까 전산 조작하고 선거 전산 조작하고 댓글 조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 정보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 나무목의 사람인자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는요, AI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가 됐으며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선거할 때 국가에서 받는 그런 선거 그 비용 말이죠. 선관에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홍보비까지. 그러니 이런 예산을 펑펑 쓰면서 이런 부정선거 한 거예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나간 후에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용했죠. 미국도 조용했고 일본도 조용했고 중국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씩 지금 보따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젠가요? 어느 기사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를 뭐 명예훼손, 공무집행, 여러 가지 고소고발하겠다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왜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갔지만 왜 수원 건선구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그것도 연수원을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공동주택에 가서 그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